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째 그 동네 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럴까. 불법 정치자금 스스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명숙 전 총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자서전을 곧 출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든 생각이 어째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럴까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한만호 한신근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현금,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7월 달에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2015년 8월에 수감돼서 2017년 8월에 출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 생각은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출간 모금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마는 현재 885명이 1,00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2,628만 원을 모금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오는 5월 23일께 출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서전은 1장 진실의 문 열리다, 2장 고난의 시기, 3장 갇힌 자의 삶, 4장 나의 인생 역정, 5장 유시민이 묻고 한명숙이 답하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지난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재판과 싸웠고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말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짓누른다고 해도 새벽동이 트면 새 하늘이 열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측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소개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한명숙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검찰의 끈질기 프로젝트는 대법원이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이 한명숙 재판에 정언을 조작했다는 여러 증거가 드러났고 새로운 정언이 나타났지만 검찰 권력의 원천 봉쇄로 진실은 번번이 뒤덮이고 말았다. 자, 그러면은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시청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판결문을 살펴보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13명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최소한 3억 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이 증거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금품을 공유한 사람인 고 한만호 한신근영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반환한 직후에 한명숙 전 총리와 한만호 씨가 2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한만호 씨의 진술뿐만 아니고 강력한 증거물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경력의 정점에 선 대법관 13명이 공모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죄인 한명숙 전 총리를 범죄자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접하고 몇몇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래 S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결백을 주장하면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수사를 했던 검사 모두 죄를 날조해서 뒤집어 씌운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모두 이런 식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김정 H님은 고 한만호 한신경영 사장이 제공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백준 S님은 그러면 발견된 그 수표는 어떤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유지와이님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남편 옥바라지를 하고 운동권 활동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뇌물을 받기 전까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온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뇌물 받은 것은 한순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정말 다 잊혀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소환해내서 이렇게 덜추어내서 뭐가 그렇게 이로운가란 점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만기 그렇게 수감을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 그런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다시 덜추내기를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왜 이렇게 다시 또 덜추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또렷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를 다시 그렇게 누리 속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44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7세입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을 이렇게 또다시 반드시 불러내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는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물에 의해서 공개한 그런 뇌물 가운데서 일부가 9억 원 가운데 3억 원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또다시 이렇게 번복시킨다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